네,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1999년 2월에 설립되어 200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IPTV,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 기반을 중심으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사업, 모바일 서비스 유통 사업 및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콘텐츠 유통 부문, 디지털 비즈 부문, 저작권 보호 부문, 유통 사업 부문, 라이브 커머스 부문, 임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요. 최대 주주는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비덴트 등 특수관계인 26.4%를 보유합니다. 매출 포지션은 의류사업 부문 39.5%, 디지털 비즈 37.1%, 콘텐츠 유통 6.3%, 저작권 보호 1.9%, 기타 15.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263억 원, 영업손실 20억 원, 당기순이익 6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4% 증가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제작 투자 손실 증가와 비현금성 파생 금융평가 이익 반영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버킷 스튜디오 기업 개요 살펴봤고요. 어떤 공시인가요? 네, 최근 공시는 없습니다. 저 버킷 스튜디오는 최근 전일 공시는 좀 특별한 공시가 없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좀 선정하게 된 배경이 좀 최근에 이 비덴트, 네. 빗썸 관련주의 압수수색 소식이 좀 있었죠. 빗썸 관련주 종목들의 최대 낙폭.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고심이 참 크겠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버킷 스튜디오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 최근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월 30일자 공시를 보도록 하죠. 회사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정정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납입일이 변경됐죠. 2022년 9월 30일자에 납입하기로 했던 이 전환사채를 2023년 3월 24일까지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좀 밝혀진 바는 아닌데 최근에 회사의 어떤 상황들, 지금 빗썸 관련주 종목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지금 납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전체 500억 원 규모의 12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좀 전해온 바가 있었어요. 표면 이자율은 표면 3%, 만기 3%입니다. 연간 이자는 3%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면 3%의 만기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회사는 250억 원의 자금은 운영자금, 250억 원의 자금은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을 쭉 더 보도록 하죠. 발행 전환가액은 예상 전환가액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환가액이 2,270원이에요. 지금 2,270원인데 오늘 현재 주가 1,105원을 좀 기록하고 있죠. 2,270원에 현재 납입할 수 있는 사채권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발행 결정 당시보다 주가가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발행 시점, 납입 시점에서의 이 발행가는 정정될 가능성은 좀 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 빗썸 관련주의 어떤 압수수색, 횡령 배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무기한 연기, 사실상 2023년도에 3월까지의 연기 부분은 협의된 연기 부분보다는 저는 다소 불성실 공시의 어떤 벌점 이슈를 좀 피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공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뜻이죠. 회사는 658만 주에 전체 발행 주식수 7%에 해당되는 이 658만 주의 전환 청구권 행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2021년 12월 16일 그리고 4월 23일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이 조정된 바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전환가액은요. 전체 청구 금액 125억 원 1,898원입니다. 1,898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1,100원이라는 것은 10월 17일 날 상장되는 주식에 만약에 주식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주당
790원 정도, 780원 정도, 780원 정도, 880원이죠. 780원이요. 780원. 780원 정도 주당 손실이 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일 10월 17일 기점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출현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그런데 자, 이 물량 어디 건지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좀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해당 사채 부분은 주식회사 비덴트와 주식회사 비썸 코리아가 납입한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로 좀 보기 때문에 현재 최대 주주사 또는 관계사 측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적다라고 판단하는 공시입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최근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언급하셨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좀 보신 바와 같이 좀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회사 빗썸 관련 종목들의 압수수색, 검찰의 횡령 배임에 관련된 이 수사를 좀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사들의 압수수색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하는 네.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 이 빗썸의 지배 구조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네. 순환고리를 좀 갖고 있어요. 이 지배구조, 빗썸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은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예요. 즉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가 버킷 스튜디오. 다시금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네. 빗썸의 최대 주주가 바로 비덴트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보면 버킷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빗썸 홀딩스 이렇게 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는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단에 있는 지주 회사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빗썸에 대한 어떤 관계사들의 어떤 불법 행위들이 좀 정황이 좀 포착됐다. 회사들의 어떤 특정 관계인의 이익을 조금 더 이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이 플레이, 네. 주가의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좀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좀 나왔었어요. 지난해 열린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상장사 프리미엄을 이용한 이상한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인들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분명하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사들의 횡령 배임이 있다면 상장 적격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슈다. 네. 만약에 횡령 배임액이 만약에 사실이다. 이게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자기 자본의 10% 요건. 이 횡령 배임의 공시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횡령 배임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이 관련주에 퍼지면서 오히려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좀 주도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보자면 빗썸 관계사들이 그러니까 인바이오젠 그리고 비덴트 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그중에서 가장 최대 주주로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버킷 스튜디오가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계사의 순환 악재는 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본격적인 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관계사 횡령이 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순환 이 계열 회사 안에서의 관계가 특정 회사는 횡령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는 횡령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빗썸 이 관계사들의 전체적인 악재로 좀 작용한 것이죠. 빗썸 홀딩스, 빗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분별한 횡령 또는 배임의 어떤 행태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어떤 뉴스는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확정된 횡령 배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가가 선반영했다는 것은 이런 우려감, 공포감이 네.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공포감, 우려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버킷 스튜디오는 또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열연한 헌트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사업적인 관점에서 좀 잠깐 보면
지금 최근에 이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개봉한 지 좀 꽤 됐는데 뭐 제가 시점에 한 8월 달에 개봉을 했나? 네.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헌트가 개봉하고 나서 이 제작사 버킷 스튜디오의 어떤 흥행 요소에 따른 실적, 수반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수반됐는데 지금 호재 효과보다는 악재 효과가 오히려 주가에 어떤 크게 작용되는 형국이죠. 잠깐 최근 반기 보고서 내용 좀 보도록 하죠. 버킷 스튜디오 2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손익계산서는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143억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4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조에 이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이고 단기 순손실은 9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손실을 좀 초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파생 금융부채에 대한 어떤 손실 부분이 좀 반영됐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보다 주가가 평가 시점에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을 손실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즉 911억 원의 전체 손실이 회사의 어떤 사업 손실이 아니라 이 파생 금융부채에 관련된 손실일 가능성이 좀 크다. 여기 나와 있네요. 8월 16일자 공시를 보면 회사는 450억 원 규모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 사실을 좀 발표했는데 지금 반기 기준에서 450억 원이 이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910억 원대라고 하면은 지금 유추 해석될 수 있는 손실액이 실질적으로 좀 얼마인지 여부가 좀 아직 가늠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파생 상품의 손실이 반영됐던 재무 수치가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2.2%대 하락하고 있는 1115원.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한 흐름 좀 보여줬지만 지금 버킷 스튜디오 오늘 사실상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서는 하락세가 좀 멈춘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 선반영 효과가 있어요.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횡령 배임에 관련된 가시화된 어떤 리스크가 좀 수반되면서 주가 지금 크게 좀 조정받은 이 상황이고 만약에 이 횡령 배임이 사실무근이나 중요 혐의가 없었다라고 좀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500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그널은 맞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 또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굉장히 리스크하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횡령 배임은 아니지만 네. 충분히 리스크를 수반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굳이 위험성에 베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 구간도 자, 이 부분인데 1130원대 자, 이 부분까지 연중 최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한 구간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하락세는 좀 일단 멈췄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본 것이 좀 맞겠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 네. 리스크는 항상 수반해야 돼.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리스크 관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에 나서기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또 보유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명심하자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살펴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1987년 8월 설립되어 2011년 3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의 응급직 전체용과 전자회로도의 부품인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일렉포일 산업은 장치 산업인 동시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 산업으로 동사는 설립 이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일렉포일을 양산하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인 설비 확충을 통해 국내 일렉포일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해 일진 머티리얼스 등 5개사는 소재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일진건설, 일진유니스코, IRN, 오리진앤코, IMG 테크놀로지 등 8개사는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일렉포일 73.1%, 기타 7.1%, 기타 종속회사 19.8%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888억 원, 영업이익 699억 원, 당기순이익 6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5%, 당기순이익은 47.8%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2차 전지 산업 성장과 일렉포일의 수요 증대로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일진 머티리얼즈 기업 개요 알아봤고요.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의 체결입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 허재명 및 특수관계인 이명은 허재명 외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김영식 보통주식 전부 그리고 당사의 경영권 양도, 허재명 및 특수관계인 이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자회사 IMG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 인수권 전부 양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허재명 외 특수관계인 이명입니다. 매수인은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입니다. 대상 주식은 일진 머티리얼즈 보통주식 2,457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53.3%고요. IMG 테크놀로지의 보통주 506만 4천 주에 대해서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 대상 주식입니다. 매매 대금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거래 종료일은 2023년 2월에 최종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9월 28일에 진행한 롯데케미칼 동박 2위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폭로 등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해서 최종 확정 사항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SKC를 다루면서 이 인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롯데케미칼이 새 주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나게 될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한 최근 올해 만들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지금 롯데케미칼의 인수는 거의 뭐 기정사실했었어요. 최근 공시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수상한 공시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예측대로 롯데케미칼이 최종적으로 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 동박 공급처의 어떤 다변화 이슈. 자, 이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SKC는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상승세에서 좀 반전했는데 오늘 추이는 좀 다르게 갑니다. 네. 오늘 SKC가 급등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입장 정리를 좀 제가 면밀하게 좀 해줄게요. 저는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 두 회사 다 동박이라는 이 2차 전지 특수 소재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산 캐파에 대해서 양 회사가 어떤 회사는 덜 벌고 어떤 회사는 더 많이 벌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SKC는 글로벌 동박 생산량 1위입니다. 공급도 당연히 1위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국내 1위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은 4위에 형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캐파 관점에서는 SKC가 좀 가파르게 점유율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가 지연됐던, 즉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일진 그룹의 어떤 지원이 다소 좀 부진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인수 이후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외형 확장에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이 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캐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SKC의 물량을 빼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줄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네.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는 것이지 지금 모든 캐파가 일진 머티리얼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 6월 24일이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이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어요. 자,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인데 8조 5,262억 원 규모죠. 삼성 SDI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 이 캐파. 이 캐파를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도 해야 되고, 추가적인 국내 공장의 투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규 물량을 받아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기회에 가깝다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지금 외형 확장, 즉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 투자 선행 이후에 이 회사의 수주가 반영되고 실적으로 산입되는 이 과정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를 또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캐파는 그러면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까요? 네, 지금 국내 1위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6만 톤, 풀캐파 규모 한 6만 톤 규모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점진적으로 지금 이 기획된 지금 이미 확보된 수주량을 점진적으로 좀 공급하다는 관점에서는 잠깐 이 공급 내용을 좀 보죠. 2022년 6월부터 2030년 12월 30일 거의 한 7년 한 6개월? 7년 6개월 정도의 어떤 납품 기간이 좀 남아있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전체를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캐파 용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말레이시아 공장 이후 투자 그리고 미국 법인의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공장의 준공 이후인 2023년도 이후 즉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풀캐파 규모 전체적으로는 한 9만 톤 규모로 좀 추산되고 있어요. 네. 지금 2023년도에서 전체 2025년도까지 목표가 SKC가 10만 톤에서 12만 톤 규모인데 아직 폴란드 규모의 투자 증설 효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했던 규모가 SKC가 15만 톤 규모, 일진 머티리얼즈도 10만 톤에서 9만 톤에서 한 12만 톤 규모까지 네. 확산되지 않을까. 당장의 캐파 규모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수주량을 쳐내기도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공장의 어떤 시설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의 투자가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수혜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이제 등에 업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진 머티리얼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좀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캐파보다 독보적 기술력인데 관건은 투자였어요. 투자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소 SKC나 기타 동박사들에 비해서는 투자의 이 결정이 좀 지연된 효과는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가시화되고 투자처가 확대됨에 따라서 향후의 공급량들에 따른 이 수주량에 대변되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롯데케미칼의 인수 효과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롯데케미칼 역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는 이 사업 관점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와의 어떤 사업 수혜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미국 쪽에 지금 현재 법인을 좀 설립함으로 인해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공장도 미국 내 설립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어제 상승폭 대비 좀 소폭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지금 3.87포인트 하락한 54,600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최근 9월 30일 53,300원대 신저가 좀 기록한 이 부분 지금 저점 형태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동박사업에 대한 어떤 비중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SKC지만 그래도 일진 머티리얼즈의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견이 없다. 실적 수반 관점에서는 동 종목도 매수하기 좋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5만원에서 54,500원 5만원에서 54,500원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관건은 2023년도보다 확산될 수 있는 2024년도 이후 성장성에 주목하자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에서 54,500원 신규 접근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 일진 머티리얼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셨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에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